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유네임리의 김주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이틀 전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사고 승용차 위에서 심폐소생술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나들목 근처에서 30살 전모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55살 노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트럭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그냥 둘이서 딱 타는 순간에 그냥 뭐가 와서 팍 걸더라고요. 전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발 아래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크게 꺾이면서 2차로에 서 있던 작업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7%,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사고 1시간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연수 모드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상당히 끔찍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행이 결코 아니에요. 왠지 말씀드릴까요? 이 사건의 운전자는요, 무면허 상태였는데다가 음주 수치가 꽤나 높은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본인 스스로가 핸드폰이 떨어져서 그것을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라고 수사 단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의 차량은 렌터카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한 2개 정도가 생길 것 같아서 좀 미리 생각해 봤거든요. 자, 첫 번째, 이 렌터카 회사의 책임은 있나? 라는 것과 두 번째,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이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첫 번째, 렌터카 회사. 한번 복습하고 오실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행자와 운전자의 차이,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건의 차량은 렌터카 회사의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자, 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책임 주체가 된 운행자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공제조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렌터카 공제조합에서는 렌터카 회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죠. 야, 무면허면 나 사고 배상 못 해줘. 이런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무면허였단 말이죠. 운전자가. 그러면 이 운행자의 그 보험사의 약관, 즉 무면허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책임 못 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까요? 자,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운행자 스스로 실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도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렌터카를 빌려줬겠죠.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묵시적인 혹은 아주 기명 어떤 승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공제조합은 여전히 손해를 담보해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즉, 운행자가 어떤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것을 승낙했거나 나 너 무면허 운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봐줄게 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명시적인 승낙에 준하는 묵시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알겠어 그냥 해, 이런 게 묵시적 승인이거든요. 거의 고의에 준하는 오케이 무면허 운전해, 이런 부분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은 이 사건의 어떤 배상에 있어서의 면책, 즉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온 거죠. 자, 두 번째이자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듣기가 좀 거북스럽고 껄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칭 목숨값 이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실 수 있나요? 어떤 끔찍한 교통사고로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그 피해자가 생명을 달리했다면 그분의 남은 여생, 못다한 남은 여생, 그 억울한 여생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민을 우리 법원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요.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 손해에 있어서는 뭐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손해에는 뭐 장례비라든지,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던 치료비라든지, 개업이라든지, 장례 청구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라는 것들이 법관들의 고민이었어요. 특히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피해자, 도주 차량죄의 피해자,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12대 중과실에서 과실이 굉장히 중한 사건, 혹은 난폭 운전에 의한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많이 책정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하나의 지침처럼 2017년에 마련된 게 특수위자료에 대한 산정 방안인 겁니다. 제가 불만인 것은요, 이 위자료라는 것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숨값이라는 어떤 그런 말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데, 일단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자료가 지금 법원으로서는 한 1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절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모든 보험제도의 어떤 경제 안전성, 그리고 어떤 모든 사회 구성원과의 약속,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많은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변호사로서는 정신적인 위자료가 1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1억 원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 2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이 2억 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판단의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경각심을 좀 사회에 환기하는 차원에서 3억 원까지 인정을 하자, 이런 것이 합의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공허한 외침 정도로만 된 것 같아요. 제가 실무로 이제 일하는 변호사 입장으로서는요.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 사건은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의 어떤 경각심을 환기시켰던 그 고 윤창호 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맞물려서 그 법안 통과를 매우 촉발시켰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직도 그 외침이 기억나요. 법원에서 재판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모두 그 사건을 담당하는 관련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런 사건에서 특수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서 인정되느냐. 잠정적으로는 특수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특수위자료까지 고려가 되지 않은, 그래도 최초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인정받았던 사건이에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종류와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못다 이룬, 못다 느낀, 못다 경험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지만, 첫 번째로는 이 렌터카 회사에 있어서 그 무면허 운전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책임의 존재라든지,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의 목숨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좀 노력을 해야죠. 저도 이렇게 사건만 진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제도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과연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것, 어떤 사람의 위자료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조금 더 흥미있고 조금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요법 윤앤리의 김주표 변호사였습니다.